밤에 잠 못 들어 뜬 눈으로 지새는 불면증, 갑작스레 얼굴이 붉어지며 오르는 열감, 수시로 땀이 흐르는 식은땀, 오줌을 참기 힘들어 실수하는 오줌 소태, 배가 자꾸 아프고 설사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자도 피곤한 만성 피로,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는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만 합니다. 내가 꾀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는 자꾸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눈치도 듭니다. 이것은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에 의해서 생긴 증상들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맞는지 검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먼저 자율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자율, 스스로 규칙을 따르는 신경이라는 뜻입니다. 자율신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의 기능을 스스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멈춰있는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활성화된 몸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기량작용으로 조절을 하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율신경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율신경은 심장, 혈관, 소화기, 호흡, 비뇨생식기, 땀샘, 눈 등의 다양한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우리가 심장한테 야, 너 뛰어! 라고 해서 심장이 뛰는 거 아니잖아요. 호흡도 마찬가지고 소화기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은 왜 고장이 날까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몸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 조정 작업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또는 과다한 운동, 그다음에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당뇨나 신경계 질환 등을 통해서 2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그럼 어떤 증상을 나타낼까요? 불면증, 기립성 저혈압, 위장운동 저하, 두근거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혈압의 이상 또는 호흡곤란, 다한증 또는 무한증, 만성 피로, 불안, 우울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증상이 다양하지만 크게 놓고 보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증상,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증상이 혹시 자율신경 실조증인가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HRV라는 검사기기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한의원에 구비되어 있는 HRV 검사와 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균형도, 스트레스와 피로의 정도, 자율신경의 건강 나이, 뇌 기능 점수, 뇌 스트레스 지수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뇌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의 정도를 숫자와 그래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그놈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검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정기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임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에 비슷한 적정량의 식사를 해야 자율신경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카페인, 술, 인스턴트 음식은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흥분시키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입니다. 낮에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자율신경이 혼란되어도 밤에 잘 때 몸이 회복하고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피로가 계속 누적되게 되고 자율신경의 리듬도 다 깨지게 됩니다. 네 번째, 취미생활을 찾아보세요. 스트레스와 긴장은 활동을 할 때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항진된 자율신경 불균형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래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복식 호흡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고 실제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침대나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숨쉬기를 할 겁니다. 이때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올려주세요. 숨 쉴 때는 배로만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올린 손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배에 올린 손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숨을 쉬는 겁니다. 이거 생각처럼 쉽게 잘 안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배꼽이 올라갔다 내려온다 생각하시면서 깊이 들이셨다가 깊이 내셨다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산책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힘을 빼고 가볍게 걸으면 됩니다. 이때는 몸의 움직임에 집중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식사 후에 나와서 한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세요. 체력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벼운 조깅도 좋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자율신경은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자율신경으로 돌아가는 것에 내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밥 먹는 시간과 잠들고 깨는 시간입니다. 자율신경이 습관화되려면 약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2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졸립고 때가 되면 눈이 떠지게 될 겁니다.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주요한 포인트는 이미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낼 거고 앞으로 쌓일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몸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균형이 깨진 자율신경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지만으로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치료를 병행하면 더 빨리, 더 수월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치료 핵심은 기존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증상을 어떻게 회복할까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자율신경의 문제는 기병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기는 인체를 움직이게 하는 흐름입니다. 기는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 긴장을 하면 잘 막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가 체했다고 합니다. 기의 흐름을 막는 것이 오래돼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 등이 오랫동안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아프게 됩니다. 이는 기가 부족한 것으로 우리는 허증이라고 부릅니다. 기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잘 흘러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기의 에너지는 음식과 공기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과 맑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기가 막혀서 생긴 증상을 풀 때 좋은 방법은 화병의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소화평원이 있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심해진다면 우황청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기운이 빠졌다면 귀비탕 같은 탕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급체를 했다면 침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있는 이 증상이 혹시 자율신경 때문일지 궁금하실까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 몸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나의 고통이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자율신경 검사를 진행하고 체열 검사, 체성분 검사, 제가 직접 하는 진맥을 통해 현재의 나의 자율신경 정도를 알아보세요.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서 나타나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근거림, 식은땀 등의 증상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비상 신호입니다. 병이 더 진행되기 전에 자율신경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치료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채널의 컨텐츠들을 만들며 기쁜 마음이 듭니다. 환자분들이 검사에도 이상 없다는데 왜 이리 힘드냐고 호소하시며 찾아왔을 때 한의학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실조에 따른 설명하기 힘든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그것을 기병과 허증으로 나눕니다. 의외로 주변에 이 기병과 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꾀병이라고 혼자 힘든 거 아니라고 구박받다 보니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아픈 것을 스스로 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외부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고 내 체질에 따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하나씩 소통해갈 이 채널을 만들게 돼서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알차고 더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자주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